우리 애는 공부에 욕심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습이라는 거 한국에서 지금 입시 위주로 이제 많이도 공부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 중학생 오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꽤 계실 거예요. 미리 좀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려고. 이따 최영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실제 관련된 정보들 거의 다 대학 입시 관련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정서적인 것들 중에 정서 경험 중에 실패에 대한 것들이 너무 커요. 어, 초등부터 이제 학원이든 뭐 학교 공부든 또 지역적인 분위기, 어떤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학습량이나 학습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 경험한 실패감이 다 다를 거예요. 실제 지금 부모님들 앞에 있는 자녀가 공부에 대해서, 특히 학습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적인 경험들이에요. 실제 뭐 공부를 성적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실제 이 실패감이 계속 아이가 느꼈던 실패감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만이 경험한. 그게 크다 보면, 어, 여기도 써 있지만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재미를 주는 건 아니고. 근데 오히려 자기를 막 비참하게 만들고, 좀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면 중학교 이후부터 어떤 힘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좀 공부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해봐야 내 기분도 안 좋아지고 1등 아니면 뭐 진짜 기분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1등 하려면 또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아이들이 알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회피한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건 공부가 당연하고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서나 다 공부 이제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경험들도 실패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일단 이걸 회피하는 쪽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나오고 자유학년제 1학년 지난 후부터 2학년부터 이제 실질적이잖아요. 그럼 너 고등학교 어디 갈래? 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아이들도. 이게 너무 이제 버거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부에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실제 공부에 욕심이 없다. 다른 거에 재능이 있고, 다른 걸 원한다. 그럼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쪽으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전혀 이제, 이런저런 것들 안 하는 아이들 같이 보일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아이들도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공부에 욕심이 없는,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애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인데 가명이에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품도 좋아하고 화장하는 거 좋아해요. 많이들 그래요, 여학생들. 이제 한참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두는 시기예요. 중학교 시기가. 그다음 시각이라는 이 뇌 발달상 이 시각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외모나 타인의 외모 이런 것에 많이 신경 써요. 타인의 시선들.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실제 이게 진로하고 연결이 된다라면 어머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가 꼭 진로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재미예요. 뭐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게임들 많이 좋아하지만 주로 이제 남자애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여자애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같은 이제 화장품에는 뷰티 쪽에 관심 많이 두긴 해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학습에서 재미를 잘 못 느끼니까 여긴 별로 재미있는 영역은 아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공부를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이것도 마치 이쪽을 소비하면서 이런 재밌는 것들 영상을 그냥 소비하면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아이들은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이 부담감들이 자기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회피하는 거죠. 뭔가 자기도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고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스카이 안 가면 마치 취업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뉴스들 많이 보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쓸데없는 집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렇게 살기 위한,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중독 얘기를 할 때 상담사들이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게임 중독을. 이것마저 안 하면 진짜 얘네들은 살 어떤 뭐지 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이쪽에 하나의 어떤 숨구멍을 이게 열어놓는 건데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이게 중독도 문제가 되고 한참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어떤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짓은 아니고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마음이 힘든 부분들을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이 아이가 뭔가 많이 지금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지들의 어떤 대화 태도나 아이를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면 아이들도 대화를 할 거고 아이들의 고민들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어떤 것들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는 너무 게을러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좀 불안하고 뭔가 힘이 없고 할 때 학교 부적응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친구 관계까지 좋지 않으면 더 이런 모습들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자꾸 거부하는 모습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가봐야 재미도 없고 내 존재감도 안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춘기가 한참 절정일 수 있는 중학교 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난다면 뭔가 아이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의 아이에게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좀 푸시하거나 강압적인 어떤 대화나 태도를 보이신다면 아이가 더 위축되겠죠. 더 물러서고 아니면 아이가 화를 내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인데 여기에 들었던 사례 이야기는 서준이라고 이제 이름 짓고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아이의 꿈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초등학교까지. 저도 상담장에서 꽤 접하는 아이들이에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까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좀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어떤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기는 잘했던 아이고 충분히 잘했던 것들을 보여줬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가령 뭐 중학교가 공부를 너무 이제 진짜 잘하는 아이들만 모이는 중학교일 수도 있고 어느 학원을 갔더니 진짜 이제 진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만 모이는 학원들 있잖아요. 막 선행도 많이 하는. 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그에 따르는 충분한 결과를 못 얻는 경우를 몇 번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게, 해도 잘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닌가 보다.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능적인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하고 했던 아이들 중에 이제 고학년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때 의외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난 분명히 저기 카이스트 갈 줄 알았는데 중학교 때 성적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 못 가네. 그럼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꿈이 없는 아이한테 어떤 의욕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 아이 꿈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카이스트. 그렇다 보면 이게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학습 능력도 있고 성격적으로도 괜찮은 아이인데 어느 순간 쑥 무너져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아이도 힘든 경험들을 해요. 그때 이제 잘 아이가 그런 슬럼프, 어찌 보면 슬럼프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제 부정적으로 자기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좀 슬럼프 기간이 어, 잘 이겨내지 시간이 이제 좀 아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슬럼프로 빠져나오는 시간들이. 그거 좀 지켜보시고 아이 믿어주시고 끝까지 아이는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슬럼프 기간도 잘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에 얘는 이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무기력한 아이들도 이런 거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기력함, 진짜 꿈도 없고 뭔가 없는 것 같이 이제 보여지는 아이들, 공부는 전혀 흥미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